일단 암이라는 건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사실 그 가족력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이 FP 분들도 강의 들으시면은 주변에 이 가족력을 갖고 계신 분이 꼭 한 명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. 그분들을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서 소개를 같이 얻어내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일단 암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, 암이라고 하면 당연히 암보험을 생각하게 되고요. 저도 이제 저도 사실 가족력이 좀 세다 보니까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, 이제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좀 정직하게 팔고 싶다, 좀 사람들한테 좀 올바른 보험을 팔고 싶다 해서 이 암보험에 많이 좀 특화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.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FP분들이 암 환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암 환자의 가족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RP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. 저는 이제 암 종별로 예를 들면 폐암 환자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장암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RP를 해야 하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민경욱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암 완전 정복, 암 하나로 계약받는 RP라고 해서요. 이 암 하나로도 충분히 계약은 물론이고요. 소개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암 치료법, 암 환자별 RP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, FP분들이 뭐 암 환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암 환자의 가족을 만날 수도 있겠죠.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어떻게 RP를 하면 좋은지 이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총 4차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암 치료법, 암 환자별로 RP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지 이걸 좀 준비를 해봤고요. 두 번째, 암의 3대 치료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근시적인 수술로 인정받는 암 수술 파트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. 세 번째, 암의 3대 치료, 항암 방사선 전문가 RP라고 해서 항암 방사선 파트를 가지고 어떻게 RP를 풀어가면 좋은지 이걸 좀 준비를 해봤고요. 그리고 마지막 암의 3대 치료, 항암 약물 파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RP를 풀어가면 계약까지 나올 수 있는지, 소개까지 나올 수 있는지, 그리고 요즘까지 좀 가장 이슈인 거,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게 있죠. 그게 뭐냐? 바로 암 후유증이죠. 암 후유증 관련 조정에는 무엇이 있는지,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FP분들 이번 시간 그냥 보내는 거 아니죠. 이번 시간에 뭘 얻어가야 되잖아요. 저희 시간 굉장히 귀하잖아요. 이번 시간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 3가지를 좀 집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고객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진짜 전문가 RP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 받을 때를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거 해줬을 때 계약이 나오던 거예요?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거 해줬을 때 좀 계약이 나오던 거예요? 그쵸? 고객이 원하는 거 해줬을 때 계약이 나오겠죠.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문가스럽고 좀 신뢰를 팍팍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문가 RP를 준비해봤고요. 두 번째, 약관과 메디컬을 활용한 전문가 상담이라고 해서 FP분들이 상담하실 때 약관만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질병 메디컬을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좀 같이 RP를 하시면 파워가 훨씬 더 세지니까요. 그걸 좀 많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, 부위암별 실제 상담 RP,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암보험 가입시켜주기. FP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하나쯤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게 암보험인 경우는 뭐 사실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.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암보험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캐치를 해내고 어떻게 계약까지 나오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말은 즉 뭐냐, 이게 담낭암의 악성도가 좀 높다 아니면 전이가 좀 많이 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주변 장기까지 함께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. 자, FP분들 지금까지 좀 어떠셨나요? 좀 재밌으셨나요? FP분들 이렇게 재밌고 되게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듣는 고객은 어떤 느낌일까요? 당연히 처음 듣는 건 당연한 거고, 아, 이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, 진짜 많이 아는구나 하면서 신뢰를 신뢰감이 팍팍 되게 되겠죠. 그러면서 계약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고 소개까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저희가 질병 메디컬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절대 의사가 될 게 아니에요. 저희는 계약받는 게 목표인 보험 설계사잖아요. 이런 질병 메디컬 공부하실 때는 너무 깊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영업이 도움이 될 만큼만 공부를 하시면 영업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제가 폐암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실제로 RP를 했는지 그걸 좀 들려드릴게요. 이분은 5년 전에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5년이 지난 상태죠.
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, 선생님, 수술하셨어요? 아, 하셨구나. 선생님 혹시 쇠기절제술을 하셨어요? 아니면은 좀 이식술을 하셨나요? 아, 쇠기절제술을 하셨고, 이렇게 여쭤보게 되고요. 두 번째, 선생님 혹시 항암은 좀 몇 차까지 하셨나요?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, 이걸 왜 여쭤보냐?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암은 항암 치료를 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. 이분은 다행히 좀 예후가 좋았는지 항암 치료가 3차씩밖에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상담을 갔는데 항암 차수가 좀 낮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, 이 사람은 좀 악성도가 좀 낮았구나, 좀 괜찮았구나,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항암 차수가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아, 이 사람은 진짜 좀 악성도는 좀 높았구나, 좀 3, 4기였구나,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. 폐암은 항암 치료를 할 확률이 다른 암보다 좀 더 높습니다. 선생님 혹시 어떤 항암 치료를 좀 하셨나요? 이렇게 여쭤보게 되는데, 이분은 고객의 이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, 첫 번째, 이분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, 제 말에 두 마디 이상 듣지 않고 그냥 다 잘라먹는 거예요.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그런 좀 이기적인 고객이었는데, 이분은 제가 이런 암 IP를 풀어주니까 원래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던 고객이 제가 좀 IP를 많이 풀어주면서 고객을 많이 끄떡거리시고 하시니 아저씨들이 이런 리액션 아시죠?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좀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대화랑 상담 환경을 좀 조성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실제로 계약까지 이끌어냈고요.